이게 아, 하나의 실제 예시입니다. 제가 아직 글을 안 썼지만 이거는. 근데 지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묵혀져만 있는 소재가 꽤 많습니다. 아니,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참 좋은 유튜브 각인. 제가 뭐 사실 글쓰기에 대한 코칭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상환님이 저에게 질문해서 약간 인터뷰한 식으로 해보실래요? 아니면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그냥 패시오리가 잘못하면 나올 것 같아서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은 일단 이제 제가 위에서 상환님의 그 큰 목적은 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방향성을 다시 얼라인해서 이제 네. 개인 블로그를 꾸준히 못 쓰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게 질문을 받아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질문을 조금 하나씩 집어서 말씀을 드리죠. 네. 해보시죠. 그 이제 소위 말해 그 글을 쓰기 위해 삶을 음. 살아가는 모드를 켜시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페북을 보다가 좋은 재료 글감 뭐 제가 희동님 블로그를 자주 보는데 이제 네. 어떤 주제가 딱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팩트풀니스 책을 보다가 이거 글감이다 뭐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혹은 무의식 중으로 의도가 발현이 되어서 네. 캐칭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그, 그럴 때가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럴 때는 있고요. 네. 근데 모든 글을 그렇게 쓰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오,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패턴으로 글을 쓰게 되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뭐 최근에 글 쓰신 패턴을 좀 여쭤보면서 이렇게 네. 한번 살려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글을 쓰고 싶어서 초안만 또는 키워드 정도만 써놓고 안 써놓은 게 최소 10개 되거든요. 그 혹시 그걸 아카이빙 하는 뭐 노션에 이렇게 그런 게 있나요? 네네. 아, 특히 이제 그 파라메소드라고 이제 상호님은 아실 텐데 네네네. 그 프로젝트로 놔뒀다가 제가 더 이상 요즘 거기 좀 안 건드리다 싶으면 아카이브로 옮기고 막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아카이브에서 시작하는 글도 있고요. 음, 그래서 글감이 거기에 좀 모이는 편이죠. 그러면은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차이점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네. 이제 꾸준히 글을 쓰시는 분과 꾸준히 글을 안 쓰는 사람의 차이는 이제 이거를 뭐 파라 메소드든 아니든 그런 걸 좀 정리를 해두는 공간이 따로 있는 유무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음, 소재나 아니면 이제 키워드나 아니면 뭐 핵심 문장들을 모아두면 글을 꾸준히 쓰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뭔가 생각이 나는데 네. 저는 모든 메모를 데이 원이라는 거 하나에 그냥 때려봤거든요. 그래서 네. 메모를 한 10,000개 정도 했는데 이제 그건 좀 사실 너무 쌓아놨고 음,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휘동님께서는 이제 뭐 보다가 이거 좋은 소재네, 이거 괜찮은 키워드네, 핵심 문장이 떠올랐네. 그러면은 이거를 좀 글쓰기 용이하게 뭔가 어디 좀 툴스 느낌으로다가 좀 이렇게 네. 좀 그런 다른 사람과는 다른 뭔가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일단 저는 글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네네네. 거의 일상의 모든 것이 소재로 보이거든요. 일단 이것도 아,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냥 삶의 모든 걸 소재로 본다. 일단 첫 번째로. 음, 그리고 거의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글 쓴 거를 거기가 좀 다를 수 있고요. 네, 제가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소재를 모으는데 약간 네네네, 모은다는데 도구로 따지면 핸드폰 메모도 많이 쓰고요. 네네네. 핸드폰 메모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요즘의 글쓰기 패턴이긴 한데 약간 얘기가 꼬이는 것 같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네네. 저는 어떤 특정 하나를 보고 소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잘.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랑 뭐가 연결이 돼야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거 이게 뭔가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이제 핸드폰 메모에 써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약간 말이 약간 꼬이는데 네네. 그림으로 하는 게 낫나? 아무튼 일단 말로 한번 해보면 네. 처음부터 작정하고 쓰는 글이 있고요. 아, 그리고 걔네는 보통 엄청 진도가 안 나가요. 그건 진짜 그냥 하나의 트리거를 보고 그거랑 내 과거에 내가 쟁여놨던 소재나 아니면 내 머릿속에 있던 뭐가 연결돼서 가는 걸 훨씬 잘 써져요. 그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네. 그 후자의 예시를 하나 들면 제가 이거 핸드폰 메모 해놓은 건데 네. 이거는 어떻게 제가 시작된 시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네. 운동 갔다가 밥 먹으면서 스토리텔링 위드 데이터 책을 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래프를 본 건 아니고 그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건 그 계기인데 약간 이런 거였어요. 데이터가 인구 분포는 이러한데 우리의 제품의 고객의 분포는 이러하다 이런 글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보고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게 근데 이런 통계적인 거를 다룰 때 대부분은 그냥 인류 통계학적인 그 분포 자체만 얘기하고 네. 그 베이스는 잘 얘기를 안 한다. 네. 예를 들면 제가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일단 원래 처음에 글을 잠깐 쓸까 생각을 했다가 네. 조금 약했고 그거가 내가 근데 왜 떠오르는지까지 생각이 났는데 그게 제가 네. 추석 때 아이랑 영화를 봤거든요. 네. 거기 CGV에서 그 영화 예매를 할 때 영화 관객 통계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3, 40대가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이용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40대가 엄청 높고 네. 3, 40대가 되게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그 순간 이유를 그냥 생각을 했죠. 네. 왜냐하면 얘네는 3, 40대 부모가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관람객 통계라는 건 실제 관람객 통계가 아니라 예매를 한 사람들이 그 계정의 통계일 것이다. 그렇죠. 구매자 통계죠. 네. 네. 근데 구매자가 2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더라도 그 통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0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근데 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 이유가 더 있다는 거. 어떤 그러니까 거죠?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냥 한국인의 인구 통계 분포 자체가 10대, 20대보다 30대가 넓으니까 그렇죠. 30대가 당연히 많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데이터를 해석할 때 베이스를 항상 생각해야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글을 써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잠깐 메모를 해놨었고요. 저도 뭔가 글을 써봄직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생기네요. 네, 아무튼 이런 종류의 근데 제가 네이버 기사라던가 뭐 아무튼 이런 인구 통계를 보여주는 것들에서 베이스 통계랑 비교해서 그 비율로 하는 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데이터를 보여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데이터를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의 관점까지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제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해서 책하고 엮고 그리고 내가 이걸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제품의 사용자 입장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 3-4가지의 주제가 지금 하나로 좀 엮여 들어간 거잖아요. 전 이런 거는 제가 쓰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인사이트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실제 예시입니다. 제가 아직 글을 안 썼지만 이거는. 근데 맞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묵혀져만 있는 소재가 꽤 많습니다. 아니,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참 좋은 유튜브 각이네요, 이거. 아니, 저도 최근에 저는 유튜브 각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희 창주님 AC2의 역사 세션을 듣고, 지금 데블스 플랜이라고 정종현 PD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나영석 PD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그 서바이벌 프로에 출연한 출연자가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랑 창준님의 AC2 역사에서 사람이 변화하는 7가지랑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핫한 뭔가를 가지고 또 다른 H2 역사랑 연결을 해서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글이랑 저는 이제 유튜브 각을 봤지만 글로 쓴다고 치면은 이제 그 AC2 역사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정준영 PD님이 그 데블스 플랜에서 이 사람이 왜 변화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거랑 딱 매치를 해서 글을 쓰면 이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도 이제 글감통에 이제 있는 건데. 저도 좋은 글 소재 주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상환님이 H2의 역사 그리고 데비스 블레이크 그거 둘 다 재밌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상환님의 개인적, 그러니까 한국어로 모르겠는데 시츄에이션 어센틱한 거라서 그렇죠, 훨씬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츄에이션 어센틱한 거밖에 안 쓰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국말로 좀 자, 이게 실제 진짜 진실된 상황, 나에게 중요한 것. 그러니까 나의 실제로 나한테 중요한 뭔가군요. 네. 왜냐면 그래야 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독자는 저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약간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거 좀 길어서 여기 위로 가서 네네네. 다시 네, 다시 할게요. 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쓰면서 네.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독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본인이 글을 쓰고 본인이 뭔가 베네핏을 얻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경험이 막 질문이 약간 그런 게 저는 항상 그래요. 항상. 네. 즉 글을 쓴다는 거는 과정과 결과 둘 다잖아요. 네. 글을 쓰는 과정은 언제나 베네핏을 주고요. 과정에서도 베네핏. 과정 예세도가 아니라 과정이 메인이에요. 과정이 메인. 네. 왜냐면 그러면서 저의 생각이 정리되고 뭐 창준님 표현을 빌리면 더 좋은 정보로 인코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에서 얻는 베네핏은 과정보다는 오히려 좀 적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뉴스레터 올리고 뭐 SNS 올리고 하면서 사람들의 좋아요를 수집한다거나 뭐 게임 브랜딩 올린다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코칭을 하거나 할 때 그게 이미 제가 생각해 놓은 그래서 글로 작성해 놓은 주제이면 그냥 링크만 던져주면 시간 절약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종류의 베네핏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정말 금전적인 이득을 봤다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네요. 이제 뭐 개인 브랜딩적인 이득은 많이 봤죠. 아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왜 저보고 글을 쓰라고 하시는지 완전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와인 하시죠? 이거는. 네. 네. 아, 글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 블로그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몇 가지 케이스를 보는데 글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그 글을 너무 못 쓰세요. 그러니까 너무 글 쓰는 거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이건 약간 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거랑 약간은 좀 겹칠 수도 있는데 네. 글이 재미가 없는 거는 거의 명백합니다. 그 시츄에이션 어센틱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시츄에이션이 아니거나 혹은 오텐틱하지 않거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책을 요약만 한 거는 저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뭐 무슨 코딩 문제 풀이를 그냥 해서 해설을 올려놓고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트래픽을 유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그게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삶이 담겨야 훨씬 더 나에게 나중에 도움이 되죠. 안 그러면 어차피 나도 까먹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그렇게 쓰는 건 오히려 약간 뭐랄까 저는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간이 오히려 아까워. 그렇게만 쓸 거면. 오히려 이제 글을 네. 쓰지 마라. 잘못된 메타인지 줄 수가 있다. 나는 정리했으니까 기억할 것이다. 이런 뭔가 잘못된 메타인지 줄 수 있어서 오히려 시간이 아깝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서 나중에 내가 이것만 봐야지 이런 식으로 잘 인코딩 해놓을 목적으로 요약한 그런 테이블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기록만 남기는 거면 뭐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종류의 블로그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고, 같은 의미에서 저는 TIL 같이 뭐 Today I Learned를 정리하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아니다. 뭐 그건 너무 갈게요. 너무 좋을 수도 않을 수도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지운 걸로. 일단 저희가 지금 뭔가 또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네. 아니 이거 그 몇 곡지 정도 나올 것 같고, 일단 내용이 좋고, 아니 저 글을 쓰고 싶은 모티베이션이 올랐어요. 지금 제가 이거 촬영을 하기 전이랑 후랑 비교를 해서 네. 그냥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인 블로그 꼭 써봐야겠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뭐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이걸 한번 약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마무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글을 제가 몇 가지 케이스 얘기했을 때 글이 재미가 없다 얘기를 했었고, 네. 글을 쓰는 걸 너무 어려워한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글 쓰는 거 어려워하는 것과 제가 보기에는 한 몇 가지 그것도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소재로 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글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분들도 사실 시츄에이션 어센틱하고 많이 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거를 글쓰기 소재로 그냥 보는 그 눈을 바꾸고 약간 습관을 들이면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 컨텐츠를 하나 뽑아가지고 따로 해도 되겠네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소재를 어떻게 뽑고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글을 마무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이건 저도 그쪽에 어떻게 계속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막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막 처음 몇 문장만 만드는데 공개 가능한 수준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개 가능한 수준의 셀프 기준이 너무 높거나 네, 그래서 막 비난받을까봐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거라면 거기는 그냥 멘탈 관리를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건 오히려 별 문제가 안 되고요. 오히려 그건 기준을 낮추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예 그냥 글이 막 키워드만 막 나열돼 있고 뭐 구조화가 안 돼 있고 그냥 뭐 나열만 된 수준에서 글로 정말로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건 약간 글쓰기 자체를 훈련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문을 쓰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글을 연결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훈련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조금씩. 이거 하나하나가 다 컨텐츠고,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이 다음 유튜브를 찍는다면, 영상을 찍는다면 이런 거 하나를 꼽아서 뭐 얘기를 더 깊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화님이 소재만 써놓고 마무리 못한 거를 같이 완결 짓는 걸 해볼 수도 있고, 거꾸로 뭐 제 거를 같이 완결 짓는 걸 해볼 수도 있고요. 그것도 되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앞과 뒤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맨 앞과 맨 뒤. 맨 앞과 맨 뒤. 제가 글을 쓰고 나서 굉장히 너무 길어가지고 글이 이거는 사람들이 보기나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사람들이 뭐 술술 익혔다, 너무 재밌었다 이런 얘기 들은 게 꽤 많거든요. 그쵸.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마 저의 어떤 그런 습관하고 제가 글을 어떤 패턴으로 쓰는지랑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분명히 암묵지가 있으실 겁니다. 예. 술술 읽히거든요. 네. 이 정도 하고 해고까지 일단 찍고 뭐 영상 편집을 하든 할까요? 이 장면은 뭐 어차피 저는 거의 편집을 하지 않을 거지만 그 회고까지 같이 하고 박수 치고 예, 마무리하죠. 예. 네. 해고는 스티키 노트 할까? 좋습니다. 사실 GTA 할 때 보통 시각화를 뭐 3개, 5개 뭐 이런 그 패턴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사용한 건 아니라서 좀 아쉬운데 저도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트리 구조로 뭔가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 같거든요. 뭐 저희 첫 번째 시간이고 아직 제가 그 아이패드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그 끝내기 전에 잠깐 시간이 되시면 그럼 일단은 트리를 녹화를 종료를 하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 흥미롭습니다. 네. 글쓰기가 어려워요.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근데 CTA로 좋은가? 그건 CTA는 아니지 않나요? 글쓰기를 어려워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글쓰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패턴이 있더라라는 거는 CTA랑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예. 그냥 그거는 얘기. 그러면 이게 패시오리일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냥 뭐 썰 푸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뭐 대충 얘기를 해보면 글을 못 쓰겠다. 이게 이제 일단 글 시작을 못함.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름. 글 마무리를 못함. 그렇네요. 중간을 못 쓴 사람은 뭐 없는 것 같네요. 다시 시작만 하면 하고 마무리 좋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작 못하는 거에는 아예 쓸 생각, 그러니까 나는 소재가 뭐 글을 쓰고는 싶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음. 네, 소재가 없다. 가 있고 여기는 아예 글 쓸 생각 자체가 없는 평소에 안 함. 사실 근데 두 개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 안 하니까 소재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리바이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너무 유튜브 각인데요. 근데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재가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모든 게 소재예요. 그래서 소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뭐 그렇고 마무리를 못하는 거는 아까도 이게 두 개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잘 썼는데 그러니까 다 썼는데 공개를 못 하겠다. 음, 얘는 이제 뭐 기준이 너무 높은 거죠. 이거는 자기 자신이 독자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어요. 이 화살표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준 낮춘다. 왜냐면 대부분은 나한테 신경 안 쓴다. 뭐 그렇죠. 네. 나를 신경 안 써. 음, 그리고 어차피 최중요 독자는 나다. 음, 그러니까 뭐 별로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하방보다 상방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준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여기가 제일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허들을 통과해도 이게 안 되면 못 하는 건데, 이게 결국 그냥 아이디어 발산만 음, 하고 그 키워드는 있는데 구조적 완결이 안 되는. 음. 그리고 이게 쓰고 보니까 아까 이제 얘기한 뭐 그런 것도 있네요. 썼는데 뭔가 반응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글 자체가 너무 별로다. 뭐라고 해야 되는 이거? 글이 별로다. 그냥 글이 별로다라고 하죠. 별로다. 별로다. 얘는 이제 뭐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 할 수도 있고 그냥 퀄리티가 별로다 그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그 흡입력을 만드는 어떤 요소들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어떤 진정성 음,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흡입 요소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안티한 예로 안 좋은 예로 이제 TIL 아니면 뭐 사람들이 읽을 이유가 별로 없는 그렇죠. 이유가 없는 글이 많죠. 나 자신조차 나중에 읽을 이유가 별로 없는 아, 이거 중요 멘트인데요. 나 자신조차 다시 읽을 일이 없는 글은 쓰지 마라. 네 그래서 뭐 TIL 아니면 뭐 그냥 백준 문제풀이 뭐 이런 거 백준 문제는 뭐죠? 그 알고리즘 문제풀이 아, 저 이런 블로그 글은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제 이력서 평가할 때 굉장히 마지널한 추가 점수만 줍니다. 네. 이런 게 있다면.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좋은 삶을 살면서 얘를 글 쓸 생각만 해도 반은 되고요. 나머지는 구조적으로 얘를 만드는 훈련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교육 컨텐츠인 것 같고요. 글쓰기 훈련소? 사실 글쓰기는 진짜 워낙 사람들이 많이 도전할 법한 분야라서. 네. 근데 얘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정말 도움이 될지 이런 건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사실 글을 꾸준히 쓰기만 해도 무조건 도움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함께 글을 쓰게 만든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고 뭐 훈련하고 습관이 결국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시죠. 녹화 중지해야겠다. 좋습니다.